사천 소재 국내 유일 항공 MRO 업체인 캠스가 필리핀 국적 민항기 정비 출고식을 가졌습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 물량 수주에 잇따라 성공한 데 이어 민항기 수주 실적이 개선되면서 올해 2분기는 출범 7년 만에 첫 흑자를 냈습니다. 진주를 대표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한 진주 유스 오케스트라가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 축제에 참가해 연주기획 부문 최우수 악단에 이름 올렸습니다. 참가팀 간 경쟁을 넘어 소통하며 음악적 영감을 나누는 소중한 경험의 장이 됐습니다. 가출 신고가 접수된 여성이 하동의 한 파출소 순찰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스스로 뒷좌석 문을 열고 승차했는데 안에서는 열리지 않는 순찰차 특성 탓에 폭염 속에 하루 넘게 갇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주성 일원에서 2024 진주문화유산 야행이 진행됐습니다. 유무형 국가유산을 활용한 야간형 공연 전시 체험으로 다양한 국가유산 향유 프로그램들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의지 연습이 진행되면서 서부 경남 시군들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각종 비상훈련을 실시합니다. 주말에는 진주와 사천에서 여름밤 열기를 식혀줄 다양한 야외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서부 경남 8월 넷째 주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국내 유일의 항공기 정비 전문 회사 한국항공서비스 캠스가 국내를 넘어 해외 항공사까지 일감을 늘리고 있습니다. 정비 물량이 늘면서 매출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해 2분기는 출범 7년 만에 첫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사천에 위치한 국내 유일 항공 MRO 전문업체 한국항공서비스 캠스가 해외 항공사의 기체 정비를 마치고 출고식을 가졌습니다. 필리핀 국적인 세부퍼시픽 항공사의 A321 기종으로 230명을 태울 수 있는 민항기입니다. 캠스는 2주간의 기체 중장비를 마친 데 이어 같은 항공사의 다른 비행기도 곧 정비에 들어갑니다. 해외 항공사로부터 정비를 맡은 건 지난 1월 일본 피치 항공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캠스의 주요 사업은 군항기와 민항기 정비로 나뉩니다. 민항기의 경우 2019년 제주항공을 시작으로 국내 주요 저비용 항공사 정비를 맡고 있습니다. 4년 전 캠스는 민항기 정비동 건설 이후 매년 수주를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8대였던 민항기 정비는 올해 25대로 40%나 증가했습니다. 실적 개선도 눈에 띕니다. 2019년 61억 원이었던 매출은 지난해 375억 원으로 6배나 늘었습니다. 올해 매출은 6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항공서비스가 올해 2분기 4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금액이 그리 크진 않지만 출범 7년 만에 첫 흑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코로나 이후 항공기 운항이 되살아나면서 정비 물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수요가 급증하는 걸 감안하면 향후 매출에도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캠스는 2030년 매출 1조 원, 아시아 항공 MRO 5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캠스는 올해 헬기와 무인기 정비를 위한 복합 정비동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하동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6년 만에 재개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신탁사인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5월 하동지구 개발사업단 파산 관제인과 갈사산단 개발사업권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 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경남도는 이달 말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와 하동군, 한국토지신탁과 함께 갈사산단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갈사산단은 지난 2018년 사업 시행자 파산으로 조성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지난 주말 막을 내린 진주 문화유산 야행. 무더운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이 진주성 일원을 찾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는데요. 이번 행사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밝힌 진주성 내부. 곳곳에 설치된 화려한 조명이 시선을 사로잡고 다양한 무대 공연들이 발길을 멈춰 세웁니다. 지난 광복절부터 사흘간 진주성 일원에서 열린 진주문화유산 야행 행사 모습입니다. 이 진주성에서 판소리를 들으니까 애기들도 평소에 접하지 못한 그런 노래들도 들을 수 있고 참 좋은 구경,
좀 배울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의 유무형 국가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열리고 있는데 지난 2022년부터 올해로 3년째입니다. 특히 올해 행사에선 북장대와 서장대 등 비교적 주목받지 못했던 관광 자원을 조명하고 연기자를 활용한 상황극 방식으로 해설을 진행했습니다. 쉽게 접근하지 않았던 공간을 우리가 거점을 확대했다는 것이 이번에 큰 성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상황극에서 영남 포정사에 가면 이수일 장군이 있고 그리고 창렬사에 가면 김시민 장군, 항진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 빛과 영상을 활용한 미디어 콘텐츠인 진주성 미디어 아트, 농계시장 일원에서 열리는 올밤 야시장 등 연계 행사들도 함께 진행돼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실제 올해 재단이 집계한 방문객은 지난해 2만 2천여 명보다 2배 이상 많은 5만 8천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스탬프 투어 앱 불안정과 진주성 주변 교통 혼잡 등은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습니다. 또 다른 도시의 야행과 차별화를 위해선 이벤트성 콘텐츠보단 지역유산 체험 기회를 늘리고 관련 단체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뒤따랐습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은 내년엔 진주성 외성 자리까지 그 규모를 늘려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채우겠다는 계획. 한편 연계 행사인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진주성은 오는 25일까지, 올밤 야시장은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계속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클래식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청소년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진주에서 탄생한 진주 유스 오케스트라. 매년 정기 연주회와 기획 공연을 가지며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이번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창단 이후 첫 전국 경연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 현장을 김동엽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이른 아침 부모님의 배웅을 받으며 버스로 335 모여드는 아이들. 말끔하게 차려입은 복장, 너나 할 것 없이 어깨 한쪽엔 자기 몸만한 악기들이 걸쳐져 있습니다. 친구들과 버스 좌석을 확인하는 얼굴엔 설렘을 품은 미소가 가득합니다. 17일 경기도 이천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진주 유스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모습입니다. 전국 200여 개 악단이 대회 참가를 신청했고 이 중 음악성을 기준으로 단 31개 팀만이 그 영예를 안았습니다. 다음 달 8일까지 전국의 청소년 오케스트라들이 7개 지역에서 서로의 연주를 이어갑니다. 친구들과 함께 연습을 해서 타 지역에 가서 연주를 한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다 같이 화합을 해서 연주를 하는 게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이날 함께 경연을 펼칠 악단들은 광주와 이천, 남양주 등의 대표 청소년 오케스트라들. 악기를 세팅하고 매만지는 단원들의 모습엔 비장함마저 느껴집니다. 관객들은 오늘의 축제가 아이들이 경쟁을 넘어 공연을 통해 소통하며 음악적인 영감을 얻어가는 소중한 경험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이천 이 무대에서 다른 단원들과 견져봐서 자기들이 얼만큼 하고 있나 그게 궁금했고요. 이 무대를 경험으로 좀 더 성숙해져서 많은 음악의 세계를 경험하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실전 같은 리허설 이후 진행된 본격적인 공연. 오늘 관객들을 위해 준비된 곡은 베토벤 교향곡 7번 중 작품 번호 92번. 장중하고 숭고함을 주로 담았던 기존 베토벤의 음악과는 달리 아이들이 가진 희망과 꿈처럼 경쾌함과 유연함을 담았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 7번 교향곡으로 정말 활기차고 리듬 좋고 그다음에 진주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을 만한 아주 열정적인 곡으로 담아봤습니다. 이날 진주 유스 오케스트라는 연주 기획 부문 최우수 악단으로 선정됐습니다. 아이들은 다른 지역 친구들이 지켜보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키워왔던 연주 실력을 마음껏 펼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려줘서 재밌었던 것 같고 연주를 할 때 틀린 게 없이 재밌고 잘 끝낸 것 같아서 아쉬운 건 없습니다. 다쳐서 거동이 불편한데 그래도 여기 교향축제를 너무 나가고 싶어서 그 정도 열정으로 공연에 임했던 것 같고요. 성공적으로 마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전국 31개 청소년 오케스트라들이 모여 음악적 교류를 나눴던 이번 행사. 여러 악기가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드는 교향악처럼 서로의 열정과 노력이 만들어낸 오늘의 감동은 쉽사리 잊혀지지 않을 듯합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사단법인 다변문화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학생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이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함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엔 학교 지역 부문 학생 오케스트라 총 83팀이 참가했습니다. 학교 부문 대상인 교육부 장관상은 김해 경운초등학교가, 지역 부문 대상인 문체부 장관상은 구미 청소년 윈드 오케스트라가 수상했습니다. 또 최우수상은 함양제일고등학교와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2주의 핫 이슈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을지연습 기간인데요. 주말에는 또 진주와 사천에서 여름밤 열기를 식혀줄 다양한 야외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8월 넷째 주 서부 경남 주요 일정 정리했습니다. 김상혁 기자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을지연습 기간입니다. 경남에서도 262개 기관 단체에서 2만 5천여 명이 참여하는 비상대비 훈련인데요. 오는 목요일에는 전국 동시 민방위 훈련도 실시된다고 합니다. 하동에서는 수요일 국가 중요시설인 한국남부발전 하동 빗드림 본부에서 테러가 일어난 상황을 가정해 대응 훈련이 벌어집니다. 금요일에는 하동의 신규 먹거리 행사인 하동을 먹다의 메인 메뉴 시식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해에서는 오는 금요일 국무조정실과 한국섬진흥원, 경남도와 남해군 등이 함께 경남 섬발전과 섬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찾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다음 날인 토요일에는 경남 교육감기 태권도 대회가 남해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천에서는 오는 토요일 삼천포 대교공원 해상무대에서 박서진길 선포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와 12회차를 맞이한 삼천포 아가씨 가요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금요일엔 사천시의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같은 날 선구동에서는 망산공원지구의 도시재생사업 주민설명회가 일정에 올라와 있습니다. 산청에서는 한우인과 농촌 지도자 등 농축산업 종사자의 행사가 펼쳐지고요. 목요일 군청 로비에서는 을지연습을 맞아 군사장비 전시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엔 함양 소식입니다. 오는 수요일엔 수동면에서 함양 농식품의 미국 수출 선적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금요일에는 함양 연합문화제 개회식이 펼쳐집니다. 마지막으로 진주 소식입니다. 수요일엔 경남 진주 강소특구 기업지원자문단의 위촉식이, 목요일엔 상봉동에서 도시가스 지원사업 주민설명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주말에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금요일 밤에는 진주 종합경기장에서 달빛 영화제와 나이트 마켓이, 토요일에는 야간관광 특화도시인 진주에서 나이트 자슐랭 투어와 남강 별밤 피크닉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2주의 핫 이슈 김상엽입니다. 서부 경남 각 시군에서 2024년 을지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진주시는 19일 시청 지하 1층 을지연습장에서 최초 상황 보고회를 열고 을지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진주시와 군, 경, 소방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안보 상황을 반영한 연습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서부 경남 시군을 비롯한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을지연습을 실시합니다.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연 1회 전국적으로 열리는 위기관리 비상대비 훈련입니다. 가출 신고가 접수된 여성이 지난 17일 하동의 한 파출소 순찰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폭염 속에 36시간 동안 순찰차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주에서는 한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리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 주차된 한 순찰차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긴급 출동 때만 사용하는 예비용 순찰차입니다. 지난 17일 오후 2시쯤 이 차의 뒷자리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출 신고가 접수된 A씨의 소재 파악을 위해 출동하던 경찰이 발견한 건데, 경찰은 16일 새벽 2시쯤 파출소로 A씨가 들어오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스스로 차량에 탑승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순찰차는 범죄 혐의자 도주 방지를 위해 뒷좌석 안에서는 열 수 없고 안전 칸막이가 설치돼 앞자리로 넘어갈 수도 없는 구조. A씨는 폭염 경보가 내릴 정도로 무더운 날씨에 36시간가량 갇혀 있어야 했는데 19일 1차 부검 결과 사인이 고체온증 등으로 고려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습니다. 한편 경찰 장비 관리 규칙에 따라 경찰이 차량 문을 잠갔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경찰은 사건 경위 파악과 함께 순찰차 관리 소홀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16일 오후 7시쯤 진주 상봉동의 한 도로에서는 30대 여성 A씨가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전 남자친구인 B씨가 자신과 다시 만나주지 않자 B씨의 집 근처에 숨어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목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목을 노린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20일 구속 송치할 계획입니다. 예상자가 그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 미리 그 범행 도구를 갖다가 그 구입해가지고 한 위치하고 그런 부분이 다 확인이 돼서 그 사전에 이제 치밀하게 이제 그 준비를 한 점이 확인이 돼서 살인 미수 혐의로 적용하게 된 겁니다. 주말간에는 화재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사천시 곤양면의 한 미국 종합처리장에서는 지난 17일 새벽 1시 40분쯤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곡물이 일부 소실되고 미국 이송 승강기와 배관이 타 소방추산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5시쯤 진주시 명성면 한 비닐하우스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하우스 50제곱미터가 타는 등 소방추산 1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19일 오전 10시 30분쯤 진주시 주약동의 한 도로에 주차된 소형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차량 한 대가 반소되는 등 소방추산 1,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차량 후면에서 발화 흔적을 식별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진주시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전국자전과 전국장애인체전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180여 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해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개요와 자원봉사자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봉사자들은 8개 종목 12개 경기장에 배치돼 경기와 경기장 안내소 운영, 노약자, 장애인 보조 활동 등을 맡아 활동하게 됩니다. 한편 10월에 잇따라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은 주 개최지 김해시를 중심으로 도내 18개 시군 80여 개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천시 하수도 지방공기업이 경영평가에서 가장 높은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천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국지방공사와 공단,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95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건 사천시를 비롯해 4곳에 그쳤습니다. 시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 사업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군 관광문화재단이 19일 독일마을 공식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인 남해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사업을 통해 제작된 홈페이지는 반응형 웹기술이 적용됐고 PC뿐 아니라 태블릿, 모바일 등의 기기에도 최적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19일 오픈일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3가지 퀴즈를 맞춘 이들에 대해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최고 수령 80년으로 추정되는 천종 산삼이 발견됐습니다. 한국전통신만이협회는 최근 약초꾼 2명이 함양과 산청 일대 지리산 자락에서 천종 산삼 23뿌리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총 무게는 87g으로 수령은 50에서 80년으로 추정되며 감정가 1억 1천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경남과학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과학관
아라보카의 이용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과학교육원은 올해 상반기 학생과 교사 6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5% 응답자가 아라보카 체험 활동이 첨단 과학기술을 접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며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동과학관 아라보카는 올 3월 첫 운행을 시작했으며 31개교 초중학생 1,388명이 과학체험에 참여했습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서부 경남 지역 9호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목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지리산 부근은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니 호우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그친 뒤 습도가 높아져 다시 무덥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흐린 하늘 아래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하동 26도, 함양 2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2도에서 3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서울과 세종, 제주는 오전까지는 맑고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26도, 부산 27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2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아홉물, 만조 시각은 밤 9시 55분, 간조 시각은 오후 3시 17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하늘에 구름 조금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문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